그래서 먼저 목차는 먼저 이제 서론에 대해서 좀 이 연구가 무엇인지,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심도심 이 그림의 가장 그 근간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게 이제 그 원대 학자, 송말 원초 학자였던 이 왕백의 인심도심도인데, 그 인심도심도를 잠깐 알아본 다음에 이 왕백의 인심도심도에 대해서 퇴계 선생님의 제자였던 이제 월천 조목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완전히 개정을 하거든요. 그 개정을 한 그림, 인심도심 정일집중도에서 알아보고, 이 인심도심 정일집중도도 이제 퇴계 선생님이 어느 정도 또 수정을 가해 줍니다. 그래서 몇 번의 수정을 거치는데, 그 수정을 가한 거를 이제 뒤에 5번에서 보고, 그 수정을 가한 전제, 어떻게 이제 퇴계 선생님께서 인심도심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4번째 그 4장에서 알아보고, 마지막은 이제 퇴계 수정도, 이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인심도심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뭐 변화해 갔는지, 이런 변천 과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은 서론을 하기 전에 이제 이 발표의 전체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이 원래 이제 기존에 인심도심 했을 때, 퇴계 인심도심 했을 때는 퇴계집 내에 있는 그런 정보를 한정해서 보았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월천집 내에 있는 심경품질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심경에 나오는 구절만 가지고 이 월천 선생님과 퇴계 선생님이 이제 문답을 나눠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은 게 이제 심경품질인데, 그 책에 나타난 퇴계 인심도심 수정도를 보고 퇴계 인심도심에 대한 생각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제 이 발표를 이제 이것만 들어도 될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퇴계는 이제 도심은 리이고 이게 주가 되고 인심은 기인데, 이 기이기에 이제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 인심과 도심을 하나의 마음이다, 일심이다, 이거를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천리 아린용 이런 것도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인 그 논지를 계속 이제 인심 도심에서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게 이번 발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인심 도심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논의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만약에 도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런 게 이제 제 발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존천리 아린욕이라든지 도심을 위주로 이제 인심을 제어한다는 생각은 이제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퇴계에 있어서 인심 도심은 사단칠정과 유사하다. 그런 게 이제 장림문 선생님이나 최무성 선생님, 윤선 선생님, 뭐 전현희 선생님이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이제 그런 논지를 그대로 끌고 나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월천집을 통해서의 어떤 인심도심에 대한 퇴계의 생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번에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중심적으로 보는 게 이번 발표의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자 핵심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심도심도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제 왕백의 인심도심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퇴계 선생님께서 엄부처럼 여겼던 심경의 가장 첫 장이 이제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직걸중, 그거에 이제 거의 첫 번째 주석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민정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부주했던 이제 그 구석 중에 하나인데, 왕백이라고 하는 그 송말 원초의 사람이 먼저 그 의문을 가져요. 주자가 먼저 인심도심은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혹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인심이 생기고, 혹 성명의 발음에서 근원한다, 도심이.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형기지사에서 사라고 먼저 말하면은 왕백이 생각하기에는 인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인심이 곧 인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인심을 인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요 그림을 하나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왕백이 생각한 인심은 인욕이라고 보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한 거고, 요점을 설명을 하면은 이 인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욕으로 말을 하면은 이제 안 되고, 인심이
이렇게 삿된 방향으로 나갔을 때, 이 정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삐딱하게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이 된다. 그런 거지. 인심 자체 안에 있는 이 마음, 이게 지금 사실 약간 실선으로 보이지만은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 요 마음심자가 안에 있는 인심이 바르게 나가면은 이제 정으로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나갔을 때는 이제 삿된 마음이 되면서 인욕으로 흐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태롭다라고 보는 거지. 바로 곧장 이제 인심이 삿된 마음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신경부주를 보는 건 요 그림인데, 이 그림의 이제 원형이 되는 게 연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모아둔, 왕백의 그림을 모아둔 그림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인심과 도심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글자들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그림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인심이 왜 인욕이 아닌지 그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심을 인욕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주의 이전에 이제 정이천 선생님께서 이미 이런 말을 했어요. 인심이 이태로운 이유는 바로 인심이 인욕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 그 다른 구절에서도 인심은 개인적인 욕망이다, 사욕이다, 이런 말도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벗어나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인심은 뭐 사욕이다, 인욕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좀 잘리긴 했는데, 인심을 사욕이라고 해버리면 인심 도심했을 때 인심이 바로 악이 돼버리고 도심만 선이 돼버립니다. 이런 단점이 뭐냐면, 인심이 악이 돼버리면 성인도 인심이 있는데, 인심이 있는 성인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버리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심을 바로 사욕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 가서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왕백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려고 그림을 그린 거고, 이제 주희도 이제 중용장구 서문을 쓰면서 좀 수정을 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백의 인심도심도가 어떤 거를 또 모티브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희 이전에는 인심과 도심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심 도심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화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 인심 도심에서의 어떤 해석은 이제 주희의 중용장구 서문인데, 앞부분만 짧게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허령 지각이 하나일 뿐인데, 그 행하는 것에 유의에 있어서 그 행함에 있어서는 인심도심은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왕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인심도심은 좀 다른데, 하나 인심은 형기의 이제 사사로움에서 생기고, 도심은 성명의 발음에서 근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심도심이 나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뒷부분을 또 읽어보면은 두 가지가 이미 이 마음 안에 방촌지 사이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퇴계 선생님이 말하는 이제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인 논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모든 어떻게 보면은 조선에서의 어떤 심학적인 논의는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근거하면서 이제 앞에서 정의가 말했던 인심은 인욕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해석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긴다. 요게 특징인데, 그래서 형기의 사사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마음에서, 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단과 유사하게 남을 돕는 마음, 이게 이제 성명의 어떤, 내가 이제 성명이라고 했을 때는 천명지휘성처럼 하늘에서 부여받은 완전 순선한 성이라고 보면은, 이 형기의 사사로움은 내가 졸릴 때 잠이 오고, 배고플 때 밥을 먹고, 그냥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심이라고 보는데, 도심은 요런 영역,
인심은 이제 이런 어떤 내 마음 속에 뭐 기쁜 거, 슬픈 거, 아니면 화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월천 선생님이나 퇴계 선생님이 이제 인심도심도를 좀 전개해 나간다, 생각을 해 나간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천 선생님은 이제 앞에 이 그 왕백이 그린 인심도심도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림 자체가 원래 그 인심도심에 대한 전체 개념을 포괄하고 있지 않고 근처에 있는 이런 그 각각의 개념들이 올바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인심도심 정일집중도라고 하는 그림을 새롭게 그립니다. 그래서 아까 보는 이제 인심도심보다 뒤에 정일집중이라는 게 새롭게 붙었잖아요. 그림 자체도 정일 집은 없는데 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풀로 인심도심을 볼 때는 인심은 그 위태롭고 도심은 음미하고 하나 그 오직 정하고 오직 일해서 그 가운데를 잡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인심도심 16자 심결인데 거기서 이제 정일중이 기존의 왕백의 그림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정일중을 추가했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그림들을 심 안으로 많이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심 안으로 좀 넣으려고 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인심과 관련 있는 용어들, 특히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위태롭다, 인심유위 했을 때 이 위태로운 글자들을 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음 안에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기, 위가 잘라져 있고 사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것은 인심이 그만큼 그 선으로 갈 수 있고 악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며, 또 하나의 특징은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중이라고 하는 글자, 성이라고 하는 글자체를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이 정과 뭐 이런 글자체 보면 사랑 이제 정이랑 좀 보면 알겠지만은 글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인심에 속하는 것들, 그리고 도심에 속하는 것들에, 그리고 우리가 좀 좋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악으로 보았을 때 선에 해당하는 그런 용어들을 다 전서체로 표기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는 걸 도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정을 집중했을 때 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왜 두 개가 있냐면은 인심의 정이 있고 도심의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심도 이제 고르게 판단해야 되고 도심도 고르게 판단해야 된다고 이제 월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을 통해서 인심과 도심을 고르게 하면서 그 가운데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것들인데요. 위미라고 하는 거,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비미하다, 이런 거는 이 심 본체의 다리가 되고, 그 다음에 형기지 사사로움, 형기지 사에서의 이 사자랑 성명지 정은 이제 머리가 된다 하면서 이 심의 위쪽으로 배치를 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7개 정도가 이 그림의 특징이 되겠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심도심 그 16자를 한 번에 표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월천의 인심도심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르고 이제 공통점은 있습니다. 모든 그림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이제 마음에 어떻게 발현 같은 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마음 안쪽에서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사가 나가 있고, 예를 들어 미가 밑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월천이 월천 선생님께서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런 그림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퇴계 선생님 보고 좀 수정을 가해줘요. 선생님이니까 제자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는데, 그 수정을 하는 전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퇴계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제 인심도심을 생각을 했냐? 좀 길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빨간 글씨만 살짝 그 읽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원대 학자의 허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인심도심을 볼 때 어떻게 보았냐면은 리와 기가 합해서 인심이 생기고 일신의 주제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심은 기에서 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목구비, 우리의 뭐 귀, 눈, 코, 입 같은 사지의 욕구. 그래서 배고플 때 그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뭐 누가 간지럽히면은 이렇게 간지럼을 타는 그런 게 이제 인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육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선한 게 아니다. 불선할 수도 있죠.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때렸다고 해가지고 나도 보복한다 이런 것들 이제 불선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이거 자체에 어떤 내가 갑자기 이제 그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 자체가 불선한 건 곧장 불선한 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리에서 발하기 때문에 이 퇴계도 이제 약간 유사한 말을 하는데 측은 수호 사손 시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단과 유사하다. 사단과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중에는 인심이 위태롭고 그 도심이 가리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은 이제 하나죠. 사람의 마음이 이제 심장은 두 개가 아니니까 마음은 하나인데 인자를 붙이고 도자를 더하여 같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악이 혼재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원나라 학자였던 허겸의 설이고 이 설을 어떻게 보면은 퇴계가 수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렸는데, 그래서 인심도심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분리부작 우리가 그 리기 설명할 때 많이 하는데 이제 섞일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이면서 두 개고 두 개면서 하나인 존재인데 마음은 하나지만 우리가 뭐 하나의 사건을 보고 다양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선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악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어떻게 보면 신체와 연관되어 있어서 본연의 감정이 들 수 있고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곧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가 봐도 선으로 행한다. 이런 게 이제 도심에 행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이 내 신체 일부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 그런 감정이 이제 인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내가 뭐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심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선으로 갈 수도 있죠. 내가 이제 기쁜 거가 어떻게 보면 선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기쁜 거는 이제 선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화를 냈는데 그런 게 이제 공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낼 수 있는 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선으로 갈 수 있지만 내가 화낸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옆에 차가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끼어들어서 화낸 거 이런 거는 또 보복 운전이나 악으로 갈 수도 있는 행동이니까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리와 기가 합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반면에서 도심은 오로지 리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목구비 사지의 욕구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단과 유사한 측은 수호 사손 시비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가 이 평숙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에 의하면은 인심은 칠정이 되고 도심은 사당이 된다는 것은 중용 서문의 주자의설 및 아까 이야기한 이제 허겸설을 보면은 이제 충분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칠정과 사당이 되는 것은 참으로 불가할 것이 없다. 그래서 퇴계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설에 대해서. 다만 그 도심과 사단의 관계가 인심과 칠정의 설과는 같지는 않다. 완벽하게 이제 인심은 칠정이고 도심은 사단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심은 심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시종을 꿰뚫고 유무를 통하는 것이고 사단은 단서로 말하는 것이어서 발현한 데서 단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없지 않다.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런 어떤 메커니즘 어떤 이분법으로 보았을 때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약간 두 가지를 대칭해서 보면은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게 퇴계의 인심과 도심에 대한 설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퇴계의 수정도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계의 첫 번째 수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코멘트는 많이 없습니다. 제 책에도 실려져 있고요. 발표문을 보면은 이제 좀 더 그 멀리서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왕백의 그림을 월천의 그림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수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안에 있는 글자들의 어떤 위치, 순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형기 그리고 사 이런 것들 이제 인심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들을 월천과 마찬가지로 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위, 미 이제 형기 성 위기를 이제 성기 성명 위에 배치했는데 요게 이제 월천과의 생각과는 달라지는 점입니다. 이번 항목이. 근데 이걸 나중에 다시 또 수정도에서는 또 다시 월천처럼 바꿔놔요. 그리고 이제 정을 원래 두 글자가 되어 있었죠. 인심 하나, 도심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글자로 통일을 해버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걸 두 개로 나눠버리면은 마치 이제 밖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있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을 한 글자로 통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이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에 5개의 줄을 그어놨는데 요것도 나중에는 이제 그 수정을 합니다. 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할까봐 좀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중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요 문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수정도를 말도 없이 보내요. 코멘트 없이 별도의 코멘트 없이 이제 하나의 수정도를 더 보내고 두 번째 수정도가 보내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심도심에 대한 최종 수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퇴계 수정도에서 위미가 이제 위로 갔었는데 다시 이제 월천의 그림처럼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에서 발을 정자에서 이 고을정까지 올라가는 5개의 그 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남아 있어요. 오로지 코멘트는. 왜 삭제를 했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거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읽는 독자들이 좀 헷갈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과 도 글자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잘 안 보입니다. 인과 도는. 인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되게 안 보입니다. 요거 제가 찾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추가됐냐면은 인심도심인데 아까 전에 그리면은 인도 없고 도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심이 그 잘라져 있는 거는 아시겠죠? 인심이 아까 월천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인심에 해당하는 거는 모두 다 양분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사사로울 사자를 보면은 아예 그냥 정 사이에 나눠져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도자입니다. 이게 도자. 그래서 그러니까 인심에 해당하는 거는 다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잘라놓고 도심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글자체를 전서체로 표시를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5줄이 사라졌는데 대신에 정일 중에서 이 일자에 하나의 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제 주장이긴 한데 이 마음 심장 아니면 이 도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해가지고 이제 이걸 그 한 줄을 추가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이거 중자는 원래 처음에는 이 글자 되어 있었는데 이 월천 선생님이 그렸을 때 이 중자였는데 두 번째 그림에서는 전서체가 아니었어요. 살짝 앞에 거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전서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전서체로 변환을 하죠. 이런 게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보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천천히 볼게요. 중자의 전서체가 바뀌었고 이제 여기 가운데 이 선이 이제 이 선으로 어떻게 보면 대체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밑에 이제 이 심 부분은 디테일하게 인심도 추가하고 도심도 추가하고 이제 기타의 어떤 그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좀 더 수정을 해갔다. 그러면서 이제 인심은 그 좀 컨트롤해야 되고 도심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 이 중심에 둔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수정해 가면서 좀 더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개의 그림을 이제 쭉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월천 선생님이 먼저 수정을 한 거고 이 나머지 2개가 퇴계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수정을 가한 건데 이제 퇴계 선생님이 이제 한번 수정을 가하고 월천 선생님 그림을 한번 보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이 초안을 한번 보시고 이제 여기서 취해야 될 것들, 여기서 그리고 보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마지막 최종 수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최종 수정도에 어떻게 보면 코멘트,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게 이미 앞에서 월천 선생님과 퇴계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설명들을 조금 융합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최종 그림은 앞에서 이제 4단 7정과의 어떤 연관성, 그리고 인심과 도심에 대한 평소의 생각들이 이 그림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심 도심에 대한 어떤 관점, 관련 그 견해가 조금 더 진화해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에 분들은 발표를 엄청 길게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를 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을 잘못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짧게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가면은 좀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품질에 나와 있는 편지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월천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 중에 하나인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지난번 보낸 인심도심도,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인심도심도입니다. 인심도심도는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했는데 세밀히 생각해보니 어긋나는 것이 많아서 남에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만 보자 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류이득, 류성룡의 형입니다. 류운용이 자네, 그러니까 월천에게 들렸다가 그 그림을 보았다. 그러니까 퇴계가 보내준 수정도 2개를 다 봤겠죠. 보았다고 들었는데 이처럼 혹시라도 남에게 전해져 안목을 갖춘 사람들의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 비웃고 욕할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천명일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 한 번이 아니었다. 이건 잘 아시죠? 이 천명 도설 하나 때문에 이제 4단 7정 논변이 일어났고 이제 고봉기대승과 10여 년 이상을 이제 토론을 하면서 퇴계가 여간 힘들었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소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소동이 일어난 것이 한 번이 아니었는데 지금 어떻게 또다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때는 이미 4단 7정 논변이 끝난 상태였고 퇴계 선생님께서 굉장히 연로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한 65세, 68세 가까이가 됐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토론을 했을 때는 나는 지칠 것이다. 그래서 처음 그림과 고친 그림, 2 그림을 되돌려주길 바란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계집에 이제 이 그림이 없었나 싶기도 한데, 여튼 물론 이제 그 월천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연구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제 늙은 어떻게 보면은 퇴계 선생님께서 연로한 퇴계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기에는 체력이 붙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있었던 그림들을 다시 수거하면서 이제 꽁꽁 감춰놨는데 다행히 월천 선생님이 자기의 월천집을 낼 때 신경품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토론하고 그림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심도심도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좀 재밌는 점이고 어떻게 보면 나가는 말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의 발표는 그만 마치고요. 여튼 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